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아낸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강인한 복수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최연서라는 한 여성이 어떻게 아픔을 힘으로 바꾸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여자, 최연서입니다. 딸을 낳고 나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세상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딸의 탄생 전부터 이혼까지 벌어진 미쳐 날뛰는 막장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분노와 희열을 느끼실 사연이니 꼭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 김민수는 회사 임원분이 마련해준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와 비슷한 집안의 남자를 소개받게 됐답니다. 20대 때는 집안이나 학력 같은 걸 하나도 보지 않고 연애를 했는데 30 넘어가니 부모님이 비슷한 환경의 사람을 만나야 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조언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보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사랑 많이 받고 잘한 티가 많이 날 정도로 성격이 밝고 쾌활했어요. 만난 지 이틀 만에 연애를 시작해서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기쁘게 혼인 서약을 했죠. 신혼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아주 행복했고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매 순간이 좋았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부모님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었고 비슷하게 한 단계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낳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가 되자 친정 부모님의 사업에 큰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저희 둘을 이어준 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수를 탔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유령 회사를 만들고 그쪽으로 회사 돈 전부를 몰래 빼돌리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부모님은 급한 불을 끄려고 대출을 받아 메꿔 운영하려고 하셨는데 한번 꼬여버리니 계속해서 사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가 충분한 실력이 있었더라면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도움을 드리지 못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억지로 회사를 끌고 가다가 이내 빚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파산 신청을 하고 회사를 접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그 큰 회사를 말아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은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된 게 안쓰럽지도 않아. 그냥 한심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한심해. 너무너무 한심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우리 집보다 돈도 많고 회사도 잘 나가고 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2년 만에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 거야. 그럼 나랑 결혼하는 게 순전히 조건 때문이라는 거니? 정말 그런 거야. 당연한 걸 왜 물어? 우리 둘이 선보고 결혼하는 거 몰랐? 너도 조건 보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집안 망했다고 날 이상하게 보는데 반대로 우리 집이 망했으면 넌 날 그래도 봐줬을까? 난 받아들였을 거야. 오빠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해. 내가 솔직한 건 너도 알지. 아무튼 지금 내 마음이 좀 그래. 당분간 시간을 갖자. 시간을 갖자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예상했던 일 아닌가? 뭘 그렇게 놀라고 오버하고 그러냐?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망하면 바로 버리는 그런 놈이었어. 야,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한쪽이 망하면 행복은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어. 사람 죽고 사는 건 돈밖에 없는 거 모르냐? 괜히 내 집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밝고 쾌활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냉정하고 칼같이 저를 거부하겠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면 왜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의 말과 표정을 보니 저에게 확실히 정이 떨어진 것 같았고 더는 부부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잖아. 여기 도장 찍어. 그래. 뭐, 고작 말이 그것뿐이야. 당신은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이제 와서 뭘 따지고 그러냐. 이미 금이 간 부분인데 오글거리는 대화는 그만하자. 위자료는 확실하게 줄게. 집안이 망해서 돈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야지. 불쌍하다, 이년아. 지금 조롱하는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해. 그럼 이런 말 듣지 않게 내 알량 똑바로 하라 그러지. 에이, 다 망해놓고 무슨 염치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너도 참 수준 생각보다 낮구나. 애미애비가 그 모양이니 그럴만도 하지. 너 뭐라고 짓거리 있어, 이 개자식아.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따귀를 세게 갈겼습니다. 그걸로 화가 풀리지 않아 주먹으로 그의 머리통에 꿀밤을 때렸어요. 아, 이씨.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망한 집안 수준대로 행동하네? 그래, 나 무식하다. 이 씨부랄 놈아. 오늘 너 큰 실수했어. 우리 부모님 욕한 거에 대한 대가 꼭 치르게 해주겠어. 제가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따귀와 주먹을 날리자 남편도 제 머리채를 잡고 따귀와 발길질을 하더군요. 물론 시작한 건 저지만 강도가 심하게 공격했어요. 둘 다 치고받고 엄청 싸우다가 이내 책상에 잡힌 물이 꽉 차 있는 생수병으로 면상을 날려버리며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실컷 때려 흠씬 두들겨 줬어요. 그는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제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 동안 갈겨줬어요. 결국 바닥에 납작 엎드려 쓰러진 남편을 보고 손찌검을 멈췄습니다. 속 시원하게 패주고 나니 그나마 화가 풀렸어요. 법정에서 보자, 개자식아. 무식한 년, 빨리 꺼져.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했다는 게 내 인생의 큰 오점이다. 너 내가 부숴버릴 거야. 날 부술 돈이나 있냐? 이제 알거지 신세인데 주제를 알고 까불어. 한심한 년아. 개 같은 자식, 오늘을 꼭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저는 그날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엄마, 아빠, 내 남편은 그냥 나쁜 놈이야. 내가 결혼을 그런 놈이랑 한 거라고. 엄마 아빠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회사 충격에서 벗어나기만 해. 매일 술 마시고 우울하게 있지 말란 말이야.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텔레비전 좀 틀고 웃으란 말이야. 우리 딸이 우리보다 더 어른 같네? 그래, 웃을게.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부모님은 파산하고 남은 빚을 갚으려고 엄마는 식당에서, 아빠는 배달 대행을 하시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부모님의 빚 일부를 갚아드렸어요. 새 식구가 한 6개월만 고생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몸살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부인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부인과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 확실하답니다. 8주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병원을 나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은 하얗고 가슴은 심하게 뛰었죠. 이혼하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니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소중한 생명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개 같은 전 남편 놈의 아이를 가지니 복잡해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의 존재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그이한테 사실을 전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놈이지만 아기 아빠니 의논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저 혼자 키우더라도 양육비나 아기를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것을 말이죠. 제가 전화를 걸어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 짜증나는 말투로 받긴 했는데 시간을 내주더군요. 이튿날 전 남편을 만나 바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8주째야. 당신 우리 아기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 뭐? 임신. 그는 헛소리를 내더니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참 귀막힌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나 찾아온 이유가 뭐냐? 돈 필요하냐? 임신을 빌미로 돈 뜯어내려고 온 거야. 돈. 당신은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바로 돈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오니?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임신한 게 내 아기라는 증거 있어. 뭐야?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을까라는 거야. 넌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아, 까놓고 말해서 서로 사생활 터치 안 했으니 모르는 일이지. 네가 다른 놈이랑 놀아나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너 그런 인간이야.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날 가벼운 여자로 만들어. 아이, 뭐가 됐든 난 책임 못 진다. 그냥 낳지 마. 양육비 같은 거 바라고 찾아온 거면 확실하게 거절할게. 나쁜 자식. 아무리 이혼했어도 내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 돈 못 주니까 낳지 말라고 하냐. 그럼 뭘 바라고 온 거야? 설마 내가 다시 합치자고 할 줄 알았어? 아, 너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구나. 진짜 돌대가리가 따로 없네? 아,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전 남편은 저에게 5만 원짜리 몇 장을 집어 던지더군요. 그 순간 제 앞에 있던 커피를 전 남편 면상에 부어 버렸습니다. 나도 내 놈의 자식을 낳고 싶지 않거든. 내가 괜히 널 찾아왔다. 나중에 꼭 복수해 줄 거야. 한심한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그래, 실컷 복수해라.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악물고 살아봐. 내 놈 집안 망하게 해줄 거야. 개박살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오게 만들겠어. 아, 야, 너 허풍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집안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거든. 너 같은 피라미가 몸부림쳐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일해서 내 애미 애비가 진 빚이나 잘 갚아. 내 얼굴에 커피 뿌린 건 봐줄게. 다신 보지 말자고. 얼른 꺼져라. 저는 그 일을 왜 찾아갔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 여러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의 아이를 낳느니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가 수술하겠다고 했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차버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 수술 못하겠어요. 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큰 잘못을 할 뻔했어요. 저 아이 낳을 겁니다. 수술 안 해요. 이런 임신이 가끔 있으니 내가 이해를 해야죠. 수술 안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꼭 아이 낳아서 잘 길러요.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남편과 싸우고 와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정신을 차려서 수술을 멈추게 됐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제 사실을 털어놨고 전 남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러드렸어요. 진정 부모님은 아이 낳기로 결정한 걸 아주 잘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식당과 배달 대행을 하시며 빚을 갚아 나가셨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디자인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갔죠. 10달 동안 친정에서 지내며 빚을 다 갚았고 아이를 키워나갈 돈도 조금 모았답니다. 얼마 뒤 예쁜 공주님 김아윤을 낳고 안아봤더니 제가 수술하러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수술을 거부하고 나온 걸 정말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마음이 끝없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오랫동안 안아주고 다시는 나쁜 생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조리원에서 며칠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아, 너 아기 낳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내가 소문 듣고 널 찾아온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했었냐? 그 인간이 하던가요? 하긴 내가 수술할 줄 알고 말 안 했겠지. 그래서 내 아들 애가 확실하냐고. 그게 중요한가요? 이젠 두 분이랑 상관없잖아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럼 내 자식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거다. 아들 나왔으면 우리가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계집을 낳았구나. 그러니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 괜히 달라고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아라. 우리 아들 팔목 잡으려는 짓은 절대 하지 말 거라. 딸을 낳았으니 버리겠다는 거에. 그리고 제 자식을 데려가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두 분의 아들이랑은 완전히 악연으로 끝났어요. 내 자식이랑 볼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세요. 그래, 집안 망하고 등신 발사기로 살면서 우리 집안에 얽매이면 곤란하지. 절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 알았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그래, 그렇게 계속 싫어해라. 우리도 바라는 바였으니. 시부모님은 전 남편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손주를 낳았다고 해서 찾아와 딸인 걸 확인하곤 바로 버리겠다. 귀찮게 굴지 말라는데 복수심이 절로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인간들과 잠시 한 식구로 지냈다는 게 부끄러웠고 치욕스러웠어요. 꼭 복수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집에서 딸을 육아하며 재택근무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부모님은 사업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었답니다. 빚을 다 갚고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는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 준비 기간이 길어졌어요. 부모님은 알바를 하시면서 계속 재개할 목표를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따질 게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짜증을 확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여들, 양심을 어디다 팔아 먹었길래 남의 투자자를 그 말에 엄마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꼬시다니요. 그냥 제안한 것뿐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생각해 보라고요. 투자자를 물색하는 건데 왜 비난을 하시죠? 아니, 상도덕이 있는 게 있어야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왜 찔러보기 식으로 접근하고 한번 망했으면 됐지. 뭘 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나서요. 그냥 쥐죽은 듯이 사세요. 송충이가 엄한 거 처먹다가 달라면 바로 끽 되져 버린다고. 이보세요. 사돈. 우리가 사업을 재개하던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댁들 회사를 여러 방면으로 도와준 거 잊어버리셨어요. 그러고선 저희 망할 때 모른 척하고 있었잖아요. 상도덕이 없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저는 엄마의 말씀에 한마디 보태어 드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따지러 오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두 분 얼굴만 봐도 화나니까 당장 나가시라고. 이 집안 식구들은 애미 애비나 딸 내미나 무식한 거 똑같네. 그러니까 사업을 말아먹지.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애가 뵌 건 왜 몰라? 에이, 덜 떨어진 년. 뭐라고요? 어머님, 진짜 못하시는 말씀이 없네요.
무식하고 덜 떨어진 건 바로 두 분이라고. 아, 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역겹다. 아, 그냥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 아무튼 확실하게 말했어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들러붙어서 괜히 헛바람 넣지 마세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최수 없어.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에게 막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걸 보니 부하가 밀었고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전 남편이 아리따운 여자와 지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 뒤로 따라붙어 대화를 엿들었는데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서 살까? 우리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오빠, 한번 다녀와서 이러는 거야. 돌싱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아이, 근데 우리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장인어른, 장모님도 내가 돌싱인 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죠. 처음부터 좋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젠 우리 부모님도 오빠 확실하게 믿어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나나 우리 부모님은 한번 다녀와도 괜찮다고 결론 내렸다고. 아기만 없으면 상관없단 말이야. 오빠, 혹시 이혼한 여자 사이에 아기 있는 건 아니지? 아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당연히 없지. 내가 호적 등본 떼서 보여줬잖아. 나 호적상으로는 한번 다녀온 거 말고 깨끗해. 정과 기록도 다 보여줬잖아. 하긴 모든 걸 증명하긴 했지. 노파심에 물어본 소리니까 이해해줘. 아이, 그럼 당연히 이해하지. 나 빨리 결혼식 올리고 싶다. 우리 자기랑 진짜 진하게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다. 나도. 이제 곧 청첩장 나오니까 만반에 준비하자고. 대화를 들어보니 돈 많은 집안의 딸내미와 재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기가 없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흉도 받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사치가 심하고 바람을 여러 번 피워서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작살내 줄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부모님 지인을 건너 연락해서 편의 청첩장 사진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한 방에 싹쓸이해줄 계획을 세웠답니다. 몇 주 뒤에 전 남편의 결혼식 날이 와서 예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있는 시부모와 전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서 하객맞이를 하고 있었죠. 저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맨 뒤에 서서 하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결혼식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식순도 진행되던 중 곧 신랑 입장을 했고 이어서 신부 입장까지 했답니다. 주례자가 여러 말을 읊어대고 시작하자 제가 무대 끝에서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으로 딴딴딴딴 외치며 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보, 나랑 아이 버리고 새장가 가는 거야. 딴딴따단, 딴딴따단. 처자식 버리고 돈 많은 부잣집 딸이랑 살고 싶었어. 여보, 우리 딸은 내 호적에 올렸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양육비 한 푼 안 주는 거야? 너무 서러워서 찾아왔어. 여보, 이혼은 했어도 아기는 책임져야지. 제가 영화배우 뺨치는 연기를 하며 입장하자 하객들은 모두 시선을 집중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놀랐고 신부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경악했습니다. 전 남편은 뒤를 돌아 저에게 달려와선 낮은 음성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자식 낳았다는 건 들었는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 없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내려가.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경고하자 저는 억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기를 지우지 않고 왜 데려왔냐 하면 어떡해? 우리 아기가 무슨 물건이야? 지우고 말고 하기. 당신 닮은 우리 딸을 봐. 아빠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우리 딸을 보라고. 너 진짜 이었기.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여러분, 방금 제 전남편이 협박을 하네요.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고 꺼지지 않으면 제 딸과 저를 가만두지 않겠네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쇼를 벌이자 하객들이 위로 올라와 전남편 멱살과 팔과 몸을 잡고 밀쳐냈습니다. 그러곤 신부 측의 건장한 남자 가족들이 올라와서 전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아이, 처남, 형님, 저 여자가 임신하기 전에 이혼했어요. 저 여자가 마음대로 아기 낳고 와서 일부러 저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닥쳐. 이 짐승도 못한 놈아. 새끼를 버린 놈을 내 동생 한편으로 둘 순 없지. 오늘 내 놈은 우리한테 돼지게 처맞고 바로 아웃인 줄 알아. 이 새끼 받고 싶은 사람 올라오세요. 전남편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턱시도가 찢어지고 머리털이 여기저기 뽑혀서 굴러다녔어요.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곳곳에 들었고 쌍코피가 터져서 꼴이 우스워졌어요. 전남편이 개박살나는 걸 감상하며 낄낄 웃었습니다. 하객 중 시부모 회사의 투자자들이 모두 있었는데 전남편 꼴을 보고 나서 오만정이 떨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러자 시부모가 황급히 달려가 투자자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기, 사장님들, 왜 그냥 가시려고?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전현이 난리치는 거라고요. 제 아들이랑 이혼하고 임신한 걸 알게 됐는데 지멋대로 낳은 거라고요. 우린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더 나빠요. 귀한 생명을 낳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입니다. 우린 당신들한테 투자하는 걸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장님, 다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제발 그냥 가시지 말고 오해를 푸세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전남편은 돼지에 처맞고 있었고 시부모는 투자자들 모두를 잃게 됐답니다. 이에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돌진하더군요. 이 나쁜 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나, 여러분, 저 여자 좀 말려주세요. 제 딸이 다칠지도 몰라. 제 비명 소리에 하객들 여럿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제 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체념하고 의자에 앉아 한숨만 거듭 내쉬더니 망친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온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개판이 된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더니 왜 그랬냐며 혼을 내셨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았어. 그 인간들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게. 내 딸이 아들이 아니라서 버리겠다는 시부모도 웃기고 내 아기가 자기 친자는 아니든 책임 안 지겠다고 실실 웃으며 조롱한 전남편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 그것들은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해. 아무튼 내가 바라는 대로 제대로 망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군지 인터폰으로 봤더니 시부모와 전남편이 같이 왔더라고요. 결혼식이 망하고 투자자들 그리 들고 일어서게 생겼으니 저에게 따지거나 복수하러 온 모양이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을 부술듯이 주먹으로 쿵쿵 치더라고요. 아, 이 미친 또라이야. 못 나와.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님, 아버님, 당신까지 왔네.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요. 지금 장난하냐? 빨리 문 안 열어. 연이랑 내 부모는 오늘 우리 손에 졌어. 아이고,
무서워라. 세 사람 눈빛 보니 제대로 돌아버린 것 같네요. 아쉽지만 문은 못 열어드리겠네요. 또 현관문 두드리면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여보, 당신 신부 치맛자락 붙잡고 봐달라고 해봐. 웃겨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떠나지 않고 한참을 욕하고 문을 두들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바로 끌려나가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부모의 사업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한방에 몰락하게 됐어요. 돈 없이 회사를 굴리는 건 한계가 있어 얼마 못 가 폐업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뜻밖의 좋은 일이 저희 식구들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시부모의 투자자들이 저희 부모님의 사업을 밀어주기로 하셨답니다. 그들에게 투자금을 주시며 사업을 밀어주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큰 사무실을 얻어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다니며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육아보다 중요한 건 없다면서 조금도 무리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사업 시작부터 조짐이 좋았습니다. 부모님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금세 자리를 잡았죠. 그러자 모든 걸 잃게 된 시댁 식구들이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기세를 버리고 아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잘 지낸? 우리 손녀 얼굴 좀 보러 왔어. 어머,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전남편까지. 저희 회사에 무슨 일로? 제 딸을 보고 싶다고요? 아들 아니어서 버려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내가 그랬었나? 예, 새아가. 아, 그땐 내가 화가 많이 나서 그랬다. 아, 너희들이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니 말이 아무렇게나 막 나간 거야. 아이, 그리고 핏줄이 당긴다고. 우리 손녀가 그동안 척 보고 싶었단다. 어머님, 카멜레온 같으세요. 사업 망하고 우리가 잘 되니까 부끄러움과 거리낌 없이 바로 아부를 떠시는군요. 우리 내 딸이랑 연결된 한 식구 아니냐? 아, 근데 내 딸 이름이 뭐였더라? 하윤이야. 아, 맞다. 하윤이. 우리 하윤이가 여기 있는 두 집안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 아니겠냐? 아, 그러니 하나로 묶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아, 우리가 꼭 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래서 찾아온 거다. 사돈, 두 분 강령하셨지. 시어머니는 안면 몰수하고 심하게 아부를 떨더군요. 시아버지도 굽실거리며 허 웃음소리를 내며 친근한 척했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게 얼마만입니까?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돈 식구들에게 큰 상처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와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보시는 게 어떠실련지. 시아버지의 말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들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투자해서 배가 아파서 온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돈 집안과 함께 사업하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돈, 나른아, 저희도 같이 여기서 일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뻔뻔하네. 이봐요. 얼마 전까지 내 딸과 손녀 그리고 우리에게 막말과 다가오지 말라는 통보를 해놓고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일 없으니까 꺼지세요. 저희 부모님이 완강하게 나가라고 했더니 이번엔 제 전남편이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윤이 같이 키우자. 내가 다 잘못했어. 미련하고 바보 같았어. 아,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당신과 이혼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중이야. 여보,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안 돼, 내가 돌았다고 너 같은 이중인격자 재결합을 하겠니? 우리 집 망하니까 바로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이혼하게끔 만들었잖아. 기억 안 나? 아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아, 여보, 내가 미성숙했던 거야. 이번 기회에 인생 공부 제대로 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소용없어. 그런다고 내가 당신한테 돌아가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생각 다시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버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무릎 꿇고 빌어보자고요. 어서요. 그의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나란히 회사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시부모는 눈물을 띠며 제발 용서해주고 다시 인연을 맺고 자기들이 사업에 일어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과감하게 거절하며 꺼지라는 말만 했답니다. 이윽고 전남편이 오열하며 저를 향해 네 발로 기어오더군요. 여보, 우리 하윤이, 그 하윤이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내 딸 안아보고 싶어. 끝까지 연기 안 해.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래도 네 발로 기어오는 성의가 있으니 우리 딸 가까이서 보게 해줄게. 하윤이야, 저 아저씨가 하윤이 보고 싶었다는데 진심일까? 한번 봐봐. 어느새 네 발로 기어온 전남편이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서 저는 몸을 숙여 안고 있던 딸아이 얼굴을 그에게 가까이 대줬어요. 그러자 전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내 딸 하윤이야, 이제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구나. 내가 아빠다. 너의 아빠야. 제 딸은 전남편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뺨을 날렸습니다. 아기가 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겨서 깔깔 웃었답니다. 딸한테 뺨 맞은 기분이 어때? 배꼽 빠지게 웃기네. 이게 뭐지? 하윤이가 왜 이러는 거야? 왜겠어? 내 놈이 나쁜 놈인 걸 알아본 거지. 역시 내 딸답다. 하윤이야, 잘했어요. 우쭈쭈. 아이씨, 더는 못 해먹겠네. 씨, 아버지, 엄마, 일어나요. 이것들 우리 받아줄 마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괜히 사정하지 말자고요. 전 남편은 씩씩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도 포기했는지 일어서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엄포를 하겠다며 바로 카멜레온처럼 표정을 바꿨습니다. 사업 시작했다고 엄청 으스대며 너들은 그래봐야 우리 팔밑이야. 그리고 너 말이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 아들 재혼식 망쳐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지. 너,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오버 연기를 하며 받아쳐 줬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세게 밀쳤고 넘어진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는 순간 친정 엄마가 시모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시모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답니다. 이에 흥분한 시댁 식구들이 동시에 덤벼들었고 저희 식구들도 똑같이 맞섰습니다. 아빠가 머리숱이 거의 없는 시아버지의 머리털을 잡아채서 흠씬 두들겨줬고 엄마도 시모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저는 잠시 딸아이를 안쪽에 있는 소파 위에 올려두고 전 남편도 붙었는데 제가 올대를 한 대 빡 올려쳤더니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건물 경비 아저씨가 와서 싸움을 말리고 시댁 식구들을 내보냈습니다. 시모는 뒤를 돌아보며 복수하겠다고 경고를 하더군요. 니년이 한 짓로 갚아줄 거야. 니년 애비 애미도 똑같이 겪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진 두고 봐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시니까 다행이에요.
걔가 천선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는 말처럼 그대로시네요. 그럼 나중에 또 붙어봐요. 시댁 식구들은 대로 안 자르고 퇴장했습니다. 1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회사도, 부모님도, 제 딸 하윤이도 모두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시부모가 돈 많은 투자자를 물어서 가전기계 회사를 차렸다던데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유통과 판매까지 한다는데 매출이 꽤 커서 돈벌이가 좋았나 봅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경을 끄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새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 단계에 돌입했어요. 혼수를 보러 갔다가 같이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서 전 남편의 식구들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마주친 거라 혼자서 3명을 상대해야 했어요.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시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싸대기를 날리더군요. 아, 어머님, 지금 뭐 하는 거에? 원수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난다더니 복수할 날이 잘도 찾아왔네? 은서야, 내가 널 왜 때렸는지 몰라서 물어.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이랑 우리 인생 조졌잖아. 야, 조금 속이 풀리네? 야, 오늘 잘 만났다. 만난 김에 제대로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엄마, 비켜봐. 나도 좀 때려보게. 은서가 내 결혼식에 와서 깽판 쳐서 죽도록 맞았던 거 돌려주고 싶다고. 보아하니 사업이 잘 굴러가서 자신만만해진 태도인 것 같았어요. 저는 보는 눈이 있어 참고 있었는데 다시 뺨을 한 대 더 맞았습니다. 전 남편이 세게 날리고 나서 쾌재를 부르더군요. 아, 좋아. 아이, 아주 좋아. 이 거지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 조졌는데 이제야 시원하게 복수를 하네. 야, 이년아, 우리가 한번 망했다고 끝까지 망할 줄 알았냐? 우리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몰라. 이 자식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이년 봐라. 아직도 지가 잘난 줄 아나 보네. 아, 니년이 내 동의 없이 딸을 싸지르는 바람에 내 인생 종 쳤던 거 잊어먹었냐? 그 짓하고 무사할 줄 알았냐고. 아, 이 자식아.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때 사건을 들추면서 날 때리는 거야. 정말 한심하다. 넌 내가 나서지 않았어도 얼마 못 가 이혼당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한 여자의 인생을 살려줬다고. 내가 한 짓에 한치의 후회도 없어. 은서, 안 되겠네.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엄마, 아버지, 은서 밟아줘요. 분이 풀릴 때까지 패주자고요. 셋이 한꺼번에 덤비는 바람에 저는 두 팔로 몸을 막으며 몇 대 얻어터졌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 갔던 남편이 돌아와 전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채더니 얼굴에 주먹을 세게 꽂아 버렸답니다. 아, 넌 뭐야? 어라, 김대표. 투자자님, 여긴 어쩐 일로? 자네야말로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여긴 내 레스토랑인데. 그리고 이 여자분은 나랑 결혼할 여자고. 지금 세 사람 뭐하는 짓들이야? 제 예비 신랑이 사업체가 여러 개 있고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그중 투자한 곳이 시댁의 회사였습니다. 투자자가 딸랑 그이 한 명이었어요. 상황 파악을 한 시댁 식구들은 바로 몸을 숙이며 그이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한테 손댄 거죠. 자기야,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아니, 괜찮아. 약 바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 알아. 내가 투자한 회사 중 한 곳의 사장이야. 이 개자식이랑 당신이랑 아는 사이였어. 내가 전에 말했었지. 전 남편의 식구들이 다 개또라이라고.
그 잡것들이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이다. 당신이 이제 혼신 망쳤다는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김 대표라고.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건지 모르겠네. 김 대표랑 부모님, 두 분 앉아보세요. 그의 말에 세 사람은 바로 의자에 앉더군요. 그러자 제 예비 신랑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누가 의자야? 질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아, 네. 투자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 꿇은 걸 오랜만에 보니 가슴이 새로웠습니다. 사업을 성공했어도 아직 제 발바닥 아래였던 거죠. 예비 신랑은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야, 얼굴이 많이 부었네? 아이, 속상해. 저기, 매니저, 가게 셔터 내려. 그가 치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하고 음식값을 받지 않고 내보내며 바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내 아내 얼굴에 손댄 김 대표 먼저 시작해야겠네. 어금니 꽉 깨물어. 투자자님, 예비 신랑이 전 남편의 면상을 사정없이 갈기고 옆으로 넘어지자 두 발로 거세게 밟아버렸습니다. 이 새끼야, 감히 내 아내 될 여자를 손대. 사장님, 고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벌하게 두들겨 해주고 있는데 시몬은 입을 꾹 다물고 바닥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전 남편을 흠씬 두들겨 해주는 걸 보고 있던 저는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맞아도 싸니까요. 남은 실컷 때리고는 저를 혼내주라고 하더군요. 자기야, 이것들 패도 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조져버려. 됐어. 자기가 실컷 두들겨 했으니까 내가 참을게. 대신 이것들 회사에 투자금 회수해. 그래, 그럴 생각이었어. 다들 들었지? 너희들한테 투자한 돈 토해내. 시간은 일주일 준다. 투자자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일주일 안에 토해내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내 변호사들 일처리 빠른 거 알지? 투자자님, 사적인 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어떻답니까? 제발 고정하시고 이성을 찾으세요. 김 대표, 나 지금 엄청 이성적이야. 내 아내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하게 되돌려 받게 되는지 보여줄게. 너들은 이쪽 바닥에 영원히 발 붙이지 못할 거야. 아, 회사 장부도 조사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회사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거야. 아,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아, 투자자님. 아니, 하윤이 엄마. 나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래, 하윤이 애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게. 우리 좀 살려줘라. 투자자님한테 마음을 돌려달라고 해줘. 이렇게 애원할게. 결국 모든 결정은 제 손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을 굴려보고 싶어서 못된 짓을 해보기로 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릴까? 일단 세 사람, 무릎 꿇은 김에 여기 레스토랑 무릎으로 기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제 말을 이해 못한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되물었습니다. 뭐? 우리더러 무릎 꿇고 이 레스토랑을 돌라고? 네. 왜? 싫으세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해야지. 어서들 돌자. 여보, 빨리 움직여. 저는 다리를 꼬고 시댁 식구들이 레스토랑을 무릎으로 기는 걸 까르르 웃으며 구경했습니다. 비굴하고 등신 같은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아주 오랜만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윽고 한 바퀴 돌고 제 앞에 도착해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윤이 엄마, 그럼 우릴 용서해 주는 거지? 투자자님 좀 살려라. 무슨 용서? 아, 저는 그냥 한 바퀴 굴러본 건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등신아, 셋은 오늘부로 영원히 아웃이야. 날 건드린 대가를 모두 다 치르게 해주겠어. 제 전남편은 제대로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여 따지더군요. 아, 우리 굴려놓고 이렇게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 굴려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내가 다 할게. 나 하윤이 아빠인 거 알지? 하윤이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좋게 포장해 주려면 사업이라도 하게끔 해줘야지. 안 그래? 하윤이는 아빠가 옆에 있는 이 사람으로 알고 있어. 가, 입을 떼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거든. 뭐? 그렇다면, 투자자님, 내 딸의 아빠가 됐으니, 친부인 나를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핏줄을 받은 딸이니, 투자자님이 제 것을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김 대표, 지금 하윤이 가지고 장사하겠습니다. 아예 장사까지 하겠... 이런 놈한테 내가 투자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너, 오늘 돼지에 처맞고 끝장날 줄 알아. 예비 신랑은 하윤이 이야기를 듣고 열이 확 올라서 전남편을 다시 또 두들겨 해줬습니다. 거의 반송장이 됐어요. 시부모는 억울하다며 울다 지쳐서 쓰러졌고 결국 세 사람은 남편의 운전기사와 비서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렇게 투자금을 모두 토해내고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횡령도 많이 했고 탈세 역시 여러 번 했더라고요. 결국 사업장과 공장은 폐업했고 빚더미에 깔리게 됐어요. 전 남편은 더는 내려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술독에 빠져 하루하루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자다가 객사했다 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친척집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하며 연명하고 있답니다. 일도, 돈도, 자식도 잃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낸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알고 싶지 않아서 더 깊이 알아보진 않았어요. 여하튼 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초전박살 나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으로 저는 예비 신랑과 재혼해서 둘째까지 임신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남편이 엄청난 부자여서 저는 편하게 육아만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덧붙여 친정 부모님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배신과 복수에 대한 제 사연을 적어보니 꽤 충격적인 것 같고 제가 완전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나쁜 돈 벌 주고 잘 살고 있으니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려야겠죠. 이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가혹하지만 최연서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행복은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